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정말 아찔했던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 10시경에 이제 매도 사이드카 정말 얼마 만에 또 이것을 접하는가 싶었는데요. 종목들의 낙폭, 그 변동폭이 너무나 커서 솔직히 조금 공포스럽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나와도 각오했었습니다만 어제 오전장의 흐름은 정말 충격이었죠. 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였고요. 양 지수 모두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가능한 하락으로 끝이 났던 하루였습니다. 그 외 종목들의 변동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부터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은 커지고 있네요.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흔들림을 주도했었던 AI 진영의 반등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었는데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슈들 정리하면서 쏟아진 실적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부터 열어보시죠. 사실 어제 시장의 급락세가 심상치 않았다 보니까 본격적인 약세장의 시작인 건가 이런 우려의 목소들이 일각에서는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언제고 한 번쯤 그런 식으로 쉬어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밤의 시장 흐름을 보면 또 여전히 매수를 하고자 하는 센티먼트 혹은 연말 랠리에 대한 낙관론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23,500선 그리고 6,800선을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된 상승 재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째로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적법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관세는 세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원래 의회의 권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관세 부과를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법원 멤버들이 대체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 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자극하는 뉴스였고요. 물론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심리만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결까지는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폴리마켓이라든지 켈시 등의 예측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가 유지될 거다라는 베팅이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40에서 50%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오늘 심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한 20%대 후반에서 30%까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10월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달 대비 4만 2천 명 증가로 예상치였던 2만 5천 명을 아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지금 고용 건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거기다가 더해서 지난달에도 3만 명대 감소에서 2만 명대 감소로 대폭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이런 해석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굿뉴스는 굿이다 이런 해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험 선호도가 살아나다 보니까 어제 급락했던 암호화폐 가격도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 비트코인 3%대, 이더리움과 리플이 6%대의 플러스로 현재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의 표정도 살펴보시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장중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장 초반에 나온 뉴스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데이터 센터는 외국산 AI 칩을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지침을 전달한 겁니다. 지금 완공률이 30% 미만인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미 설치된 외국산 칩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전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주문이 들어간 외국산 칩에 대해서도
그 주문권을 취소하라라는 명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중국에 칩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는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게는 부담을 가할 수 있는 이슈이고요. 주가 1.8%의 마이너스를 가리켰습니다. AMD는 그래도 어제 실적 발표 결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이 4분기 마진율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아쉬운 것 아니냐라는 평가와 함께 인스턴트한 이 급락 반응이 있었는데 간밤에는 헤드라인 넘버가 그래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재평가와 함께 2.5%의 반등이 있었고요. 마이크론의 급등세가 무엇보다 눈에 띄었습니다. 무려 8.9%의 급등이었습니다. 이 D램 선물 가격이 최근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4분기 가격에 대한 전망도 25% 추가로 점프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슈가 재점화됐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플러스로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밖에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전했던 반도체 주들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퀄컴의 경우에는 실적 헤드라인 넘버가 양호했습니다만 그래도 스트릿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기대치도 있었다라는 해석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암홀딩스의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 거기다가 3분기 가이던스도 좋다라는 평가 속에서 3%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과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 밖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국내 서학개미 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미국 주식들의 실적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앱 러빈, 매출과 EPS 모두 강했습니다. 거기다가 강한 가이던스, 자사주 매입의 승인 한도를 확대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현재 애프터마켓 히트맵을 보시면 S&P 500 종목 가운데서 앱 러빈이 3% 강세로 환한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빈후드는 반대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는 깜짝 실적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빈후드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죠. 거래 기반 수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YTD 수익률이 무려 280%대에 달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로빈후드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S&P 500 상승률 상단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까지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종목에서는 대표 종목인 아이온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무엇보다 3분기 매출 전망치 118% 성장을 회사 측에서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5%대의 강세로 진행되는 한편 정규장 거래에서도 리게티와 D-웨이브 등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주들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점 체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종목들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여기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이 연간 전망치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산업에 대한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비만약을 처방하는 추세는 둔화되고 있고 그런데 경쟁사들은 자꾸만 치고 올라다 보니까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가이던스를 로어다운한 것이고요. 이렇게 경쟁사가 가이던스를 내려잡다 보니까 일라일릴리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2%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백악관과 함께 백악관의 온라인 약국 그 플랫폼에서 판매를 논의 중이다라는 이슈도 어제 전해진 바가 있었죠. 이 내용도 영향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오픈 AI가 이 조직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게 되면서 슬슬 상장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예상들이 나왔고요. 실제로 로이터 측에서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언론 보도를 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월스트리트저널과 오픈 AI의 CFO가 인터뷰를 가졌고요. 이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IPO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 현재는 수익성보다 성장과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최근에 우리가 단행한 조직구조 변경을 상장 준비의 시그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인터뷰 내용이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많은 외신들을 보고 있는데 일부 비주류이긴 합니다만 소수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AI 사이클의 정점이 오픈 AI가 상장을 하는 그 시기 즈음일 것이다. 사실 AI 사이클의 시작 역시도 오픈 AI 챗 GPT의 출시가 시작을 알렸었잖아요. 이 AI 사이클의 끝 역시도 오픈 AI의 상장이 그 빌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사이클의 끝이 과연 언제인가를 가늠해 봄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도 힌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포인트들 지금부터 세워드립니다. 참 극단적인 것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에 특히나요. 매수든 매도든 사이드카 발동은 그다지 달갑지 않네요. 최근에 이제 사이드카 이력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증권사 곳곳의 내용들을 취합했고요. 2011년도 때에는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로 매도 사이드카 참 많았던 기억이 있고요. 코로나 때 경기 우려로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사이드카가 지금 3번 정도 발동이 됐는데 미중 관세 이슈가 상반기에 불편했다가 완화됐다가 하면서 영향을 줬었고요. 하반기에는 AI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버블의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의 변동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코스피가 그랬죠.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며 정말 종목들의 낙폭 퍼센테이지를 보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외국인의 거센 매도 속에 개인의 거센 매수로 반격이 나왔고요. 일단은 지수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 쪽에서 현물 한 2조 정도 팔았는데 저중에 1조 이상이 SK 하이닉스로 집중이 됐었습니다. 결국 하이닉스로 대거 샀다가 대거 매도했다가 이런 흐름이 외국인의 패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매도 사이드카 불편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낙폭을 줄였다라는 것으로 어제장 요약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어제 양지수 모두 다 2% 이상의 하락이었습니다만 장중에 이 하락폭을 보고 나서는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이다. 당황해서 다행으로 바뀌는 분위기였습니다. AI 밸류 부담이 부각됐고 환율이 불편했고 비트코인의 하락이 위험 자산의 위축을 알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이 36일째로 너무나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면서 많이 오른쪽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있었죠.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 로봇, 이쪽에서 꽤 큰 폭의 흔들림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보험이나 통신이나 일부 제약, 그리고 남북 경협,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거나 혹은 약간의 방어적 성격을 띈 쪽에서 그나마 시장 대비 선전하긴 했습니다. 외국인은 2조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이 거래일간 5조 정도를 팔아치운 거고요. 개인이 어제 2조 정도 사주면서 방어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는 저가 매수에 대한 열망이었다. 외국인의 주도하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동안 동참되지 못했던 이들의 자금은 이렇게 흔들릴 때 기회다라는 인식으로 이어졌고요. 어제 외국인의 매도 속에 매도 사이드카 발생하고 나서 반발 매수로 4천선을 회복하는 데는 개인의 매수가 꽤나 컸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수급 상황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SK 하이닉스 개인이 정말 많이 사들였습니다.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로 마무리가 된 점 정말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이버도 마이너스 4%에서 일단 플러스 4%로 실적 내놓고 나서
일단 시장 분위기 속에 같이 빠지는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낙폭을 줄이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전환했죠. 저것의 힘은 결국 개인의 매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의 선택을 볼까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화재 쪽이었습니다. 외국인은 현대차와 삼성화재 이런 쪽으로 자금을 집중했다라는 것에선 주주환원, 배당에 대한 이야기,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좀 뒀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기관 측에서는 SK하이닉스, KB금융, 신한지주, 삼성화재를 담았습니다. 약간의 금융주 단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있었다라고 약간 개별 종목별로는 수급 주체가 조금 다르지 않았었나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주도장이라면 개인의 매수세로,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했던 것을 다시 담아가는 분위기라면 외국인의 매수 종목들을 꾸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시장의 판단은 강세장 추세가 부러지지 않았다. 강세장 속에서 어느 정도의 부침이 나온 거다. 이런 평가입니다. 단기 상승 부담되죠. 연말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MC부터 에이펙 정상회의, 실적 시즌 어느 정도 이슈가 소멸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중 모드에 돌입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은 지금 국내는 정부 주도의 가계 포트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요. 그리고 친시장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기 확장 국면, 그래도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 수출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 실적과 연말 쇼핑, 수출 모멘텀이 남아있어서 일단은 시장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패닉셀링에 동참하기보다는 대응하자라는 증권사의 평들이죠. 거기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이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다. 그 안에서 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도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당장에 회피했던 대피처가 어느 쪽이었나 살펴보니까요. 이슈가 있거나 실적이 좋거나 신규 상장이거나 배당과 방어 쪽이거나 이었습니다.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의료 AI, 어제 함정남 차장님 3빌리언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이쪽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죠. 온코크로스 22% 상승, 물론 위아래 꼬리가 보면 변동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빌리언도 3% 정도 상승이었는데 역시나 변동은 컸죠. 개성공단 가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또 살짝 흘러나와서 올라갔고요. 비만 치료제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D&D 파마텍, 일동제약, 한미약품은 굳건했습니다. 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어제 이제 분위기 파악에서 예시로 봤던 게 바로 대덕전자였었죠. 대덕전자가 9% 급등하면서 기판 산업에 대한 힘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업황이 좋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죠. 그래서 다른 기판주를 자극했고요. 심택이나 코리아 서키트, TLB 이런 종목들이 동반 반등을 시도했죠. 심택도 어제 6%, 정말 기판 대단한 최근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정말 핫한 노타. AI가 같이 묻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타가 이 타이밍에서 시장이 막 다른 주도주가 급부상하면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갈 여지가 없을 텐데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다른 종목들이 좀 주춤하니까 신규 상장으로 트레이딩 자금이 엄청나게 집중이 됐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이번 주 상장하고 정말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네요. 배당의 메리트가 부각되면 삼성화재 이런 쪽 보험 등에서 반등하는 모습도 같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일단 요약은 어제 변동은 불편했으나 아직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증권가들의 시각이 남아 있습니다. 뉴욕으로 가볼까요?
그 시각에 힘을 보태는 게 뉴욕장에 연속된 하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반등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전날 하락을 유도했었던 AI 반도체나 테슬라 이런 쪽에서 회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하락 전환하며 끝나긴 했습니다만 다른 반도체 진영이 굳건했죠. AI 반도체, 테슬라, 태양광, 양자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가 40번 정도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경제 성장률 좋을 거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다 완공되면 이제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될 거다. 휘발유 가격 20년 만에 최저치 찍지 않았냐.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고 AI의 확실한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라는 트럼프의 발언. 증시에는 당연히 나쁜 발언을 하지 않죠. 나쁠 게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마이런 이사가 살짝 올려줬습니다. 다만 국채금리는 상승했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영향이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위법 의심. 결국 관세 내용이 엎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살짝 열은 것도 시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 미니 지방선거도 이슈 측면에서 체크를 해야겠죠. 핵심 격전지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뉴저지, 뉴욕 등에서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의 득세 우세에 대한 전망, 장기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슈 측면에서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종목과 업종에 대한 얘기겠죠. 여러 종목군들이 반등을 줬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건 마이크론의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마이크론이 폭등하는 흐름을 기록했어요. 마이크론의 상승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업황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제 하락분 되돌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시게이트의 호실적으로 웨스턴 디지털 혹은 샌디스크 등에서 같이 반등을 준 점, 반도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제외하고 모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비만 쪽 굳건했죠. 일라이릴리아 52주 신고가. 물론 노보노디스크는 하락이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가격 인하 협상이 얼추 마무리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빅테크에서는 이틀 전이었나요? 체린스픽 종목이었습니다. 알파벳. 알파벳에 대해서 꾸준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체린 앵커가 해줬었는데요. 알파벳 분위기 좋습니다. 애플과 AI에 대한 협력설이 있고요. 시리 개편 파트너가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모건 스탠리는 구글 클라우드에 2년 안에 50%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 같이 더해졌네요. 그래서 알파벳도 2.4%나 올라섰습니다. 자, 이쪽의 내용들 긍정적이었고 요즘에 변동이 컸던 양자 컴퓨터요. 구글과 IBM이 비트코인 암호를 해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양자 컴퓨팅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시간 외에서 아이온큐 실적에 반응하며 이들 종목의 시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테마 체크로는 양자컴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반도체, 비만, 그리고 양자 컴퓨팅, 테슬라, 2차 전지의 반등, 뉴욕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태양광 쪽도 괜찮았어요. 솔라엣지나 캐나디안 솔라, 또 태양광 대형주인 인페이즈 에너지, 썬런, 퍼스트 솔라 등의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당일의 급등 이슈를 찾지는 못하고 있으나 혹은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가 좀 흘러나와서 신재생 쪽이 반응했나라는 추정 정도입니다. 일단은 태양광 종목들의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동반 강세가 나왔죠. 이틀 전이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의 태양광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태양광 관련한 패널 값들이 떨어지고 있다. 10년 동안 이게 90%나 폭락해서 이것이 오히려 태양광 설치량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애초에 예측했던 것 대비해서
4배 정도 초과되어 있는 상태다. 한마디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굳건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태양광 설치량을 중심적으로 늘려갔던 중국이 과잉 생산 문제를 요즘에 바로잡아가려는 흐름이 나오죠. 중국 내에서 태양광 업체의 적자 등이 있었고 중국 정부 기조가 이제 공급 과잉을 줄여가겠다라는 의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가격들이 정상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요 굳건하고 공급의 정상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신재생 을 계속 배척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했었는데 풍력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배척이었으나 태양광은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이 많죠. 풍력과 달리 태양광은 AMPC가 유지됐고 7월 초에 OBBB 법안 통과 이후에 미국의 태양광 신규 수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퍼스트 솔라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든 필요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메인 에너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 무의미하다. 어떤 에너지든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특히 빠르고 싼 거. 그래서 태양광, ESS 이런 쪽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태양광 종목들의 10월 시세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빨간불 정도는 되거든요. 한 4%에서 한 20%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태양광 종목들도 국내에서는 신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눈여겨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시황 측면에서는 뉴욕의 반발 매수, 한국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 줬으면 좋겠네요. 어제 하락에 따른 진정의 흐름이 나오기를요. 일단 트럼프의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다면이라는 기대를 일부 반영할 여지가 있죠. 관전 포인트는 반도체와 로봇의 반발 매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어제 하이닉스는 회복이었으나 다른 종목들의 추가적인 회복이 있는지 밤 사이에 미국 반도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을지 봐야 되고요. 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조정의 폭이 꽤나 세게 나왔죠. 한 반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시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조정폭도 꽤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봇 같은 경우는 네이버 쪽의 로봇 공개 이슈, 두산 로보틱스 실적 등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소화하는지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셔야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과연 코스닥 주인공전은 어디가 승리를 거머쥐게 될까요? 일단은 최근의 분위기는 약간의 바이오 쪽에 더 우세했는데 어제는 시장의 모든 종목이 같이 빠지면서 이 바이오의 흐름을 살짝 끊어놨습니다. 그래도 HLB 그룹이라던가 툴젠이라던가 티움바이오 이런 살아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 분위기가 이어질지 아니면 밤에 테슬라와 리비안 등이 좋은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앨범알 이런 퀀텀스케이프 등이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연결고리로 본다면 반도체, 마이크론의 급등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테슬라의 반등, 테슬라, 리비안, GM푸드 올랐는데 거기다 어제 시간 외에서 LG 엔솔이 오라클의 ESS 배터리 공급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또 2차 전지 진영이 더 우위에 있을지 시장 대비 선전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시간 외 반등을 기록한 아이온큐 그리고 정규장에서도 상승한 이 양자 컴퓨팅 종목들 테마단으로 보셔야 되고요. 빅베어 AI 소프트웨어단의 종목인데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C3AI나 UiPath 등의 모처럼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기록한 미국인데요. 국내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진영 반등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태양광주는 앞서 체크했으니까 넘어가시죠.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지 과연 몇 번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복수 응답도 가능하겠죠. 여주사, 하나증권이 만든 단어,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반도체, SK하이닉스 HBM4 공급가 50%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한 것이죠. 만약에 이것에 반응을 한다면 HBM 진영이고요. 로봇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의 피지컬 AI 가속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이버 일정과 두산 로보의 실적 등 체크가 오늘 필요합니다. 조방원전의 이슈들 조선방산 원전 전력입니다. 이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이 있었죠.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만 수주 가이던스는 상향됐죠. 하나증권에서 이제는 실적을 보여야 할 때이다. 가스터빈 수출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 금액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목표가를 97,000원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쪽 이슈 살폈고요. 금융, 배당, 에너지 쪽 과연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지 그리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대형주일지 소형주일지 투자자들의 고민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략단에서 같이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죠.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네이버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있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굉장히 많이 쏟아지네요. APR, 잉글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주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 있고요. CJ 그룹주, 미래에셋증권 실적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사실 저희가 일정 체크할 때 목요일에 이노테크 신규 상장을 계속 넣어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아침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 금요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노테크 신규 상장 내일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내일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나오니까요. 저희랑 같이 특징 이제 실적주가 나온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호흡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미나앵커 오늘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금융주 준비해 봤습니다. 클래식한 말이 하나가 있죠. 찬바람 불 땐 배당주. 지금 시점 시장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시장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주들은 흔들림이 덜했다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보험주들은 오히려 상승불을 켜내는 견조한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을 기록했지만 수급적으로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과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가로를 치고 상승률을 적어놨는데 KB금융이 전일 정규장에서는 0.3%가량 하락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0.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규장에서 0.5%에 그치는 상승,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1%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KB금융은 여기에 제가 적어두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이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배당과 관련해서 지금 증권가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가의 의견을 빌려보자면 인공지능 주도 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계절성 그리고 정책 수혜 기대감이 예상되는 종목들 쪽으로도 현재로서는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시각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AI 종목들이 쉬어갈 때 한국의 고유 모멘텀, 주주환원 정책 도입이라든지 배당 같은 매력이 짚히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주라든지 고배당 종목들 그리고 지주사 종목들을 위주로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도를 먼저 짚어드렸고요. 이제 모두가 지켜보는 빅 이벤트가 2가지 정도 있죠. 남은 관문이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고세율 35%를 낮추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텐데 내년쯤에 이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금융지주사라든지 그냥 지주사 이쪽 종목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종목들을 위주로 눈여겨보자라는 IM증권의 시선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반영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금융주들의 현재 정책 현황을 살펴보시죠. 금융주들의 지금 주주 환원율은 대부분 5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대표적으로 44%에서 45%로 전망되고 있고요. 비과세 감액 배당을 이제 앞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금융지주가 대표적으로 올해 결산 배당부터 감액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은 5%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모두 다 내년을 기준으로 이제 감액 배당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감액 배당이 업계의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금융사들이 나선다면 전반적으로 하나의 룰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DB증권은 이 금융주들의 주주 환원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족한 배당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대표사들이 이것을 시행을 한다면 업계 특성상 그러한 기조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감액 배당이 만약에 정말로 이뤄진다면 어떤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원리와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배당보다 당연히 감액 배당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주 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일반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 활동의 이익을 통해서 분배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감액 배당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자본을 환급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당 소득세가 붙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감액 배당 기준을 살펴본다면 이제 배당액과 이자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별도로 분리해서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기존에 갖고 있던 정책 대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주의 그 매력도를 높게 평가하고 그쪽으로 돈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메리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융주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면서 주가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까지는 앞으로 있을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의 영역에서 주가를 전망해 본 것이라면 지금 기본기는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는 이유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메리츠증권에서 분석한 10월 한 달 살펴보시죠. 10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39조 8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달 대비 58.9% 증가한 거래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한 10월 시가총액 회전율 또한 162%를 기록했는데 이는 3분기 대비 10.7% 증가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10월의 고객 예탁금 또한 전달 대비 11.8% 증가, 또 해외 거래대금 또한 전달 대비 52.1% 증가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 상당히 우리 증시 분위기가 활성화가 됐구나 이것을 체감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흐름을 유지할 경우에는 증권사들의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 그리고 이자 이익은 앞으로도 양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11월 증시 개편 정책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면 그 효과는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 이제 연말이니까 다들 내년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 계획에 이 부분도 반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민영 앵커가 이 시간 KB증권의 은행 부문 온다라는 리포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KB증권에서는 내년 은행주들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시각을 제시를 했고 2026년이 또 호황기가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026년은 순이자 마진 회복에 따른 ROE가 개선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은행업들의 본격 리레이팅을 예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세 가지로 추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증시를 살펴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호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것은 결국에 경기 호황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종료되고
한국은행 측에서 금리를 앞으로 동결할 것이다. 이런 예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시장금리가 반등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에 순이자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은행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있었고, 은행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통적인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ROE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본 겁니다. 그 안에서 KB금융을 최선우주로 꼽고 있었고요. 그리고 차선우주로는 하나금융주주를 꼽고 있었는데 모두 다 이 순이자 마진 ROE 개선폭을 기준으로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로는 KB금융인데요. KB금융은 2026년 예상되는 주주환원 수익률이 9.1%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 또한 전년 대비 11.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주주환원율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재차 50%를 상회했다는 점에서도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탑픽으로 꼽은 것으로 보이고요. 53.8%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 또한 컨센서스를 상회한 만큼 여전히 잘 해내고 있구나를 체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인데요. 하나금융지주도 2026년 10%에 달하는 주주환원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9.9%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배주주 순이익 또한 전년 대비 11.4% 증가를 예상하는 가운데 주주환원율도 전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46.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적, 이번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 그래서 지금까지 펀더멘탈적으로도 잘 해내고 있는 금융지주사들, 은행주들인데 여기에 우리가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는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2026년 한 해는 호황기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찬바람 불 때 이쪽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섹터에 대해서 약간의 큰 변동을 맞고 나니까 더더욱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 IS의 김태성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네. 왜 좀 수척해지신 느낌? 어제 하루 힘드셨죠? 좀 강하게 맞았습니다. 저도 너무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전일 미국 증시가 좀 빠르게 반등을 해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수 또한 2% 넘게 상승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은 그래도 반등세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불안감이 뭐냐면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혹은 AMD와 같은 기업들이 장 출발 대비해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반납하는 부분들은 조금 경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경계감을 가져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날아온 뉴스 때문이었죠. 중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듦에 있어서 외부 칩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지금 발주 나가 있는 것,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고 발주만 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좀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조정의 폭이 좀 깊었었고,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이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 출발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또 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페드워치의 금리 인하 확률을 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셧다운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ADP처럼 민간 고용
경영 지표를 보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과 2주 전, 3주 전만 하더라도 굿뉴스는 배드 뉴스로 좀 인식이 됐었고 배드 뉴스는 굿뉴스로 좀 인식이 됐었으나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정정된 것도 굉장히 강하게 나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굿뉴스는 여전히 굿뉴스로 좀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초반에 어떤 시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기보단 장중에 나올 수 있는 수급의 변화에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유리한 시장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본부장님은 오늘 관전 포인트 네. 섹터를 뭘로 꼽으시는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와 로봇에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가도 네. 궁금하고 지금 MSCI 한국 지수에 HD 현대마린솔루션, APR 등이 편입됐다라고 하는데 APR 오늘 실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화장품 쪽도 궁금해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번 2분기에 좀 배신감이 큰 상황이거든요. 아마 저처럼 느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3분기에는 미리 좀 매수를 하시기보단 숫자를 보고 나서 저는 결정을 짓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큰 물줄기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 여전히 저는 반도체와 전력기기 전선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은 더 나아가서 확장을 해본다라고 하면 간밤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간으로 되돌려 보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위치에서 조정의 폭이 좀 강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반등세를 좀 보여줄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큰 섹터의 중심은 반도체 혹은 로봇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과 시장 뷰 그리고 오늘 바라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살펴주셨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AI 밸류 부담도 있고 환율 부담도 있고 한데 그래도 어제장에 개인의 강한 매수를 보다 보니 그래도 크게 꺾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 잡아갈까요? 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섭게 빠질 땐 무섭게 빠지는구나라고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느끼는 부분은 AI 거품론, 그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메타, 구글, 테슬라의 실적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라고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그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은 끌고 가보자라는 심리가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달 11월 19일 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AI 거품론에 관련해가지고 계속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과도한 매도세나 이런 부분은 이제는 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거기서 이제는 뭐 AI 거품론을 논하던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지 지금의 판단은 너무 조금 이른 감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는 저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진짜 거품론이 나와도 그때 상황을 보고 그때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여전히 주도 섹터에서 머물러 보자라는 두 분의 의견이신데 주도 섹터 내 탑픽 종목 3가지 정도로 압축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앞서 반도체, 전력, 전선으로 여전히 주도군에 있자라고 얘기 주셨는데 뭐 워낙 그쪽 종목들 많이 말씀 주셨지만 지금도 긍정적인 걸로 3종목 다시 주세요. 일단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장에 확 느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민하셨던 분들이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쏠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올라갈 때는 SK하이닉스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더 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부분이 10만 원도 이탈하는 모습세가 나와주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유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지옥에서 어떻게 본다면 천당까지도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어요. 강한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투톱 중에서는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장비보다는 소재나 아니면 부품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장비 매출이 나오려고 본다면 공장 증설이나 아니면 공장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애기가 나와야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부품과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D램, 랜드 같은 매출이 급성장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때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우상향이 될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을 봐도 대덕전자나 신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부품이나 소재 쪽을 집중적으로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력기기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공약주들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뭐 대덕전자, 심택은 워낙 많이 이야기해 주셨었죠. 대덕전자 말씀 주시고 지금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71%의 상승률을 그 이상으로 기록하기도 했네요. 심택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이정호 팀장님의 탑픽 종목들 받아봤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대한전선은 정말 너무 많이 말씀 주셔가지고 왠지 전선에선 대한전선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미 상승률 사실 뭐 70%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전선 플러스 또 어떤 종목들 보시는지요? 일단 그 전에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드려보면 제가 이제 반도체 IT 투톱은 계속 기다리신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21선 조정 혹은 61선 조정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네. 분할 매수라는 게 이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공교롭게 삼성전자가 먼저 21선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저는 대형주 중에 지금 현재 분할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그러면 못 사느냐? 못 산다라기보단 아직까지 이제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저는 크게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참으셨다가 추가적인 만약 질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담아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장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제가 사고 싶은 세 가지 종목을 좀 추려보면 네. 첫 번째로는 SNS텍입니다. 펠리클 EUV 장비 쪽인데 이쪽은 지금 누가 주도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산화한 장비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연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점에 SNS텍 혹은 FST가 가장 확률 높게 EUV 펠리클 장비 지금 국산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양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어서 만약 장비 쪽을 보신다면 저는 SNS텍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간밤에 이제 미증시 그리고 이번 주에 미증시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었을 때 반도체 관련 산업 중에 액침, 액체 냉각 그러니까 발열을 잡는 기술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버티볼딩스라든지 이튼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였던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 뉴스를 가지고 왔을 때 저는 유리기판 관련주들 안에서 한번 골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기, SKC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턴디지털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드드라이버 관련해서 그러면 HDD와 함께 유리기판 관련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JNTC를 저는 현재 구간에서 담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보고 있고요. 전선 쪽은 말해 뭐 할까 싶습니다. 제가 계속 대한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왔는데 전력, 전선 쪽에서는 뭐 물론 전력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선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죠. 왜냐 전력은 출하와 동시에 재무제표에 녹아드는 반면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공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높은 수주 잔고를 빠르게 받는다 하더라도 시공 이후에 자금이 좀 들어오는 시차가 좀 있다 보니 늦게 출발한 것일 뿐 충분히 전력에 따라서 전선주들은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른 분들이 전선주 얘기 안 할 때부터 전선주 얘기 정말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더 들고 있자라는 답변입니다. 시청자분 중에 한 분 가초업을 하신 걸까요? 일단 대한전선 100%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분도 계시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주신 김에 JNTC가 오늘 탑픽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가 주시죠. 네, 일단 저는 JNTC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자세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가지고 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신사업이라고 보여지는 유리기판 쪽에서 지금 빠르게 상용화 일정들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가장 빠른 일정이 26년도 하반기 혹은 27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주가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한다라고 보면 지금부터 저는 모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상승을 한다면 1차적으로는 35,000원이겠지만 저는
조금은 더 높게 잡으실 분들은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대한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25,000원은 너무 짧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보수적으로 나는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추가 전략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쪽 종목 JNTC를 끈기 있게 바라봐 보자라는 얘기, 끈기의 아이콘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탑픽 여기서 다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정호 팀장님, 네. 앞서 이제 탑픽해서 종목들 이제 3 업종을 주셨고 그 중에서도 전력기기 네. 오늘 탑픽이 일진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목표가 주세요. 네. 기존에 어떻게 보면 HD현대일리티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일진전기가 이제 미국 서부에 초고압 변압기를 납품하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일진 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두 분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궁금한 거 다 여쭤볼 건데 이정호 팀장님, 네.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실적 보고 가자라면서 뷰티에 대해서는 네. 한번 우리가 뒤통수 맞았으니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정호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저 하반기는 항상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23년도에도 안 좋았고 24년도에도 안 좋았습니다. 25년도에도 지금도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5년도의 분위기는 조금 더 처참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23년도, 24년도에는 이제 한한령만 해제되면 화장품 매출 많이 오를 거야. 그랬던 분위기가 25년도 초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중동, 미국, 일본, 동남아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무비자 관광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너무 많이 쌓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키면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크게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APR만 이때까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APR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다른 나머지 화장품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11월 달에는 화장품 관련 호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소비 시즌이 맞물리는 만큼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는 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연말 랠리까지 갈 거냐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라리 내년 상반기 부분부터 그때부터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화장품 항상 봄바람이 불 때 조금 상당히 좋아요. 네, 맞아. 봄바람이 불 때 조금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리면서 정찰병이나 아니면 소액으로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원전 궁금해요. 네. 사실 원전 필요한데 국내에서 조금 요즘 주춤하잖아요. 근데 어제 두해빌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실적은 기대 이하였으나 컨센 이하였으나 그래도 수주 잔고에 대한 것은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원전주 어떻게 할까요? 앞서 시청자분님도 김태성 본부장님께 두산 에너빌리티 좀 여쭤봐달라고 네. 올려주셨거든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주들은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사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양이 많아지고 GPU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AI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반도체에 대한 병목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병목 현상을 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을 풀어내려면 결국 SMR을 포함한 원전의 힘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 그런 빌미를 통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은 이용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원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다른 나라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미국도 중국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원전이 실제로 필요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R을 어디에다 지어라라고 이미 결정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국 내 군사기지에다가 이제 SMR을 빠르게 이제 지을 수 있도록 법안까지 지금 변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주들은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아마 중간중간에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실제 지금 수혜를 보는 거냐 손해를
손해를 보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종합해서 봤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은 크게 대내외적으로 그런 변수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조정은 기회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보유 기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 초만 하더라도 4만 원 갈까요, 5만 원 갈까요 하다가 이제는 또 10만 원 갈까요로 바뀐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최근에 보였던 상승 어떤 각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뉴스들이 좀 나와야 하는데 그것들이 조금은 모자른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를 노리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간 깨름직하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것은 BHI가 아닐까 싶습니다. BHI가 약간 조정을 먼저 받았고 조금 깊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선 BHI부터 매수를 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시각은 뭐 지금 막 공격적으로 다 매수하세요 이런 의견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종목을 패닉셀링으로 동참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주도주는 관심을 두고 보자라는 것에 반도체 전력을 넣어주신 거고 그 외 섹터에 대해서 각각의 전략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김태성 본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BHI 등 긍정적인데 일단 BHI 먼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정호 팀장님께는 어떤 섹터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많은데 추려보긴 해야겠는데 이정호 팀장님의 로봇 시각 궁금한데요. 네네. 두산 로봇 오늘 실적도 나오고 네이버 로봇 공개 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로봇주들 급락이 많이 나왔지만서도 일부는 괜찮았었는데 로봇은 어떻게 보십니까? 로봇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아직도요? 네, 저번 주에 제가 잭슨한 선물에 대해서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렸었는데 그게 좀 맞아떨어져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때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운 주식인데 이 종목까지도 이제 마지막이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가격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었는데 요 근래 급등을 하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50만 원까지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로봇 관련주들이 저는 가격적인 부담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은 있겠구나. 정말 무거운 종목이 이제 시동을 걸었다라고 본다면 뭔가 의미가 있다. 시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면 관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로봇 관련해가지고 큰 일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11월 6일인가? 그때 맞춰서 네이버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GPU 배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현대차, SK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5만 장을 배정받았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6만 장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뭔데 이렇게 많이 받았지? 라고 본다면 엔비디아와 AI 플랫폼 관련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MOU를 체결했던 부분 그런 회사가 이제는 휴머노이드까지도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카카오 사태처럼 공개하고 나서 좀 시장의 반응이 좀 냉랭해진다라고 본다면 그때 로봇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꺾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들 알다시피 지금의 로봇은 약간의 태동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이버의 이번 로봇은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이 또 잭슨왕이라고 지난주에 이정훈 팀장님 잭슨왕 얘기하셔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또 잭슨왕이라고 하셔서 시청자분들이 다 되게 기뻐하고 계시네요. 약간 놀릴 거리 잡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여튼 의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정훈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고 저희 프리 시작인데 그래도 네이버 의견 김태성 본부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어제 네이버도 하이닉스만큼 참 대단했잖아요. 네.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되돌려놨어요. 어떻게 해요? 네이버 계속 좀 긍정적으로 피력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살까 말까, 전력도 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네이버는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네이버 AI 수석 이셨던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더군다나 이번 실적을 통해서 AI가
있었던 첫 번째 실적임을 감안을 해보면 굉장히 저는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가지고 가시거나 저는 매수를 해서 조금 길게 끌고 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프리마켓 시작이 됐으니까요. 시세를 한번 체크하고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반도체 반등 주기는 주네요.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 4%대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체크하고 싶더라니요. 일단 3% 상승으로 프리마켓 시세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8%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오라클의 ESS 배터리 납품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죠. 일단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제 하락에 따른 전방위적인 되돌림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네이버는 어제 강했으니까 살짝 빼놓고 가나요? 일단 약보합권의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역시나 강세 흐름을 기록하면서 230만 원 프리마켓 기준 회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에서도 네, 전체적으로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끝까지 살아남는 혹은 탄력을 더 키워나가는 종목들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뉴로메카가 17%의 상승세 확인이 됩니다. 로봇주에서 일부 종목들 올라가고 신테카바이오가 오름에 시작했다가 지금 신테카바이오가 빠르게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롭틱스, JNTC, 한빛레이저, 유리기판 쪽의 강세 흐름과 온코크로스, 의료 AI 쪽의 시세가 여전히 이어집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계시는데 태성도 6%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주들을 지금 프리마켓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종호 팀장님 여기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SK하이닉스가 제일 눈에 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나 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팔고 차라리 SK하이닉스 사자. 이랬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모습이 오늘 장에서 계속된 연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뭐래도 반도체 투톱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개인들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변동성이 많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을 SK하이닉스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두 분 다 이제 주도주에 여전히 몸담아 보자라는 의견이었고 하이닉스는 프리마켓 기준 60만 원. 대단합니다. 오늘의 개장 이후의 시세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바이오 쪽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시세가 전방위적으로 나는 듯 했다가 어제 시장 급락과 함께 흐름을 똑 끊겨버렸어요. 조금 네. 아쉽긴 합니다만 개별 종목들은 여전히 특징주 단으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오에 대한 전략 궁금합니다. 아마 바이오 중에 올릭스와 D&D 파마텍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 해서 지금 화이자도 그렇고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인수 가격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답을 줘라. 이번 시한이 마지막이다라고 약간 강압적인 어조로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관련주들의 시세가 조금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추세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는 있겠지만 D&D 파마텍이 어제 이제 종가 이후에 경고 딱지를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기술적으로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만큼은 저는 D&D 파마텍은 일정 부분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타이밍이 또 야속하게도 반도체 IT가 또 오늘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시장 대비 아웃퍼폼 했던 쪽에 대한 차익 매도라든지 약간의 이제 수급 이동 싸움이 있을 수는 있어서 이쪽은 경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경고 딱지는 없습니다. 만약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없으셨던 분들까지도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겨우 이제 메시 치료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대표 치료제가 없기에 올릭스냐 D&D 파마텍이냐 아니면 글로벌 다른 빅파마의 어떤 임상 데이터가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간 섬유화 쪽에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D&D 파마텍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수치로는 올릭스가 조금은 더 나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올릭스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 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 D&D 파마텍은 사실 메세라의 후광을 조금 더 강하게 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숫자 기준으로 보면 저는 올릭스 괜찮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알보리라고 하죠.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캠 바이오 이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 알보리도 좋지만 ABL 바이오의 최근에 어떤 거래량 자체가 조금은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라 ABL 바이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쭉 살펴주셨습니다. 뿌듯한 건 저희 브리핑에서 빼놓지 않고 챙긴 태양광 쪽입니다. 태양광 쪽 미국에서 뭐 솔라엣지 실적 이슈도 있었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요와 공급단의 변화 포인트들이 아마 이쪽에 소외에 조금 명분을 주고 있지 않나, 소외에서 반등하는 데 명분을 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앞서 이제 시작 전에 태양광 쪽 같이 체크하자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을 주셨었고요. OCI 홀딩스 3%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 HDI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5%, SDN 이런 종목들 뭐 프리마켓에서 지원이 안 되는 종목들 제외하고 봤을 때 대명에너지 한 1.8% 올라가네요. 이렇게 태양광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정호 팀장님,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이 태양광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정호 팀장님 태양광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이제 내년 정도 입찰이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많은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끌고 오려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초점을 맞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뭐냐라고 본다면 GPU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각지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이 건립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충당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원전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이슈나 이런 부분을 잘 받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국내 정책 관련해가지고 탄력성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미국의 성장된 퍼스트 솔라도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가장 탑픽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그룹주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 탄력을 받으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저희 체크해놓고 추적하며 AS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차 전지 쪽이요. 테슬라, 리비안, GM, 포드, 리튬 밸류체인 흐름이 좋았었고 LG 엔솔의 ESS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전력 전선 쪽을 제외하고 본다면 가장 강한 것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이런 전고체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입니다. 2차 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마 전고체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에 솔리드 파워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전고체 관련주이면서 삼성 SDI와 계속 링크가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가 간밤이죠. 굉장히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좀 좋았습니다. 51%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프리장에서도 다른 배터리 쪽도 굉장히 물론 지수 때문에 이제 같이 올라오고 있지만 바로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의 이유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오늘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요새 포스코 퓨처에 아니면 엔캠으로 좀 압축해서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다. 아니 왜 에코프로는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가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대비 현재 실적은 워낙 규모가 좀 작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쪽은 가면 좋겠지만 없으신 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좀 쫓아가기에는 다소 저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 위주로 기술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본다면 저는 포스코 퓨처인과 엔캠을 한번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속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이 이 얘기해 주셔서 이제서야 저도 체크를 하는데 핑크퐁 얘기가 별로 없네요. 아기상어 더 핑크퐁 컴퍼니 공모가 확정 뉴스가 있었네요. 38,000원 이슈 18일 날 상장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두 분 체크해 두셨을까요? 네, 저도 이 일정을 좀 확인을 했는데 공교롭게 다음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나와서 약간 좀 묻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요. 뭐 IPO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저는 그 후에 변동성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반도체와 전력에 집중하라는 이정우 팀장님 그리고 김대선 본부장님의 의견. 일단 오늘장에서는 회복을 이쪽에서 또 빠르게 해주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도 이 시세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